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중동을 중심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란 핵 문제와 관련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까지 나서며 이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공공연하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상자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최근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국이 새삼 부각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이 보유한 안티 드론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의 기술이 중동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동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중심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확보와 관련해 양국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 들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을 한국이 들고 있고 이를 얻기 위해 긴급 방문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한국에게 원한 기술이 무엇인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자지 예루살렘 포스트가 공개한 이번 방안의 목적은 바로 드론을 잡는 기술, 안티 드론과 관련한 무기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무섭게 상승,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란 드론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이죠.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를 비롯 장관은 하나 디펜스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무기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는데요. 이 소식대로라면 한국 방사는 있어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기도 종료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이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말로서는 그들에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며 외교가 아닌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두 국가 사이의 이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다고 결정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국가로 무사들을 비롯해 바로 작전 실행에 도입이 가능한 정보기관도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선전포고라고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수입하기로 한 한국의 안티 드론 기술이 있을 수 있다는 예루살렘 포스트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라는 드론을 한국 기술로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이 발언의 근거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드론 수입을 결정할 정도로 현재 이 안에 들어오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무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을 뚫을 수 있는 무기로 드론이 각광을 받으며 이스라엘도 전쟁 시 이런 드론을 막을 궁리에 나섰는데요.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걱정할 정도로 이란에 들어오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여러 작전에 동시에 투입이 가능한 실전 드론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국영TV는 영상을 통해 모해 이스라엘 핵시설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이 위대한 마음의 뜻 17훈련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통해 탄도미사일이 모해 이스라엘 핵시설에 달려버리는 모습이 화면에 보인 것이죠.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바로 10대의 드론이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린 자폭 드론을 차량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발사. 이 드론은 목표물 상공을 배회하다가 목표물로 돌진해 자폭하는 드론으로 최대 항속거리 2000km에 달하는 성능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체계의 아이언돔에는 맡기지 않고 유약의 타깃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방공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자폭이 아니라 고성능 폭격을 떨본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는 드론 중 상당수는 원격에서 조종이 가능해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죠.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안티 드론 기술의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놀랍게도 안티 드론 기술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한국도 북한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드론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안티 드론이란 드론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키는 단어로 현재 전쟁에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는 드론의 비약적인 기능 향상에 맞춰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등장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역시 드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라 이 기술 확보에 열을 올죠. 북한이 이란 핵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나 다름없는 이란대로 이란이 북한에게 드론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한국이 안티 드론 기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드론을 북한이 변형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군이 가지고 있는 안티 드론 기술 중 레이더 연동 안티 드론 통합 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 체계로 방위사업청이 국내 사업체를 통해 확보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초소형 드론을 탐지식별 전파 교란 단계로 고쳐 작동 불능 상태를 만드는 기술로 정체 미상의 드론이 중요 시설에 침투해 정보를 빼는 것을 막는 기술입니다. 0.01제곱미터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팔 밖에서 감지. 먼저 시설에 접근하기 전에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로 해외에서는 7m 정도밖에 감지를 못하지만 한국 기술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장비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 창업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비로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군사 드론을 제압하는 기술도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소소위한 단거리 방공체계 비호 복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이 비호 복합은 한화 디펜스와 엘라이즈 넥스원이 함께 공동 개발에 성공했죠. 30mm 자주대공 고비호의 지대공 유도 무기 신공을 결합한 이 무기는 교전 능력을 강화한 무기체계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탁월한 격추 능력을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북한에겐 침투기나 무인기 등 저고도로 침투하는 기종을 제압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에 들어간 한국 연구원들이 뜻하지 않게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군사용 드론을 손쉽게 포착해 빠른 시간의 제압이 가능합니다. 비호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짧은 사정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유도무기를 좌우 각 2발씩 4발에 결합해 다수의 드론이 때로 몰릴 경우에도 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유효거리 3인 쌍을 대공포 2대가 달려있어 분당 600발에 해당하는 사격을 통해 하드길이 가능하다는 건 역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첨단 무인기를 상정하고 개발한 덕분에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가 달려있어서 일어나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신속교전도 가능하고 파악도 가능 같기에 전천후 안티드론 특화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그 밖에도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도 개발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장비는 바로 이 비호복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 디펜스를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찾은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죠.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한 안티드론 기술이 폴란드의 무기 수출에 이어 또 하나의 희소식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외에도 사우디에서도 한국에게 비호 복합 장비를 요청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도 드론 문제에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인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일이 2019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안티 드론 기술을 탐을 내며 드론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우디가 한국의 안티 드론 기술을 우연히 알게 되었죠. 비호복합의 존재를 알게 된 사우디에서는 당장 한국 한화 디펜스 담당자와 자리를 가지며 수입을 논의했었습니다. 한국 무기 수입을 여러 차례 진행한 사우디로서는 비호복합까지 손에 넣어 드론 공격에 완벽한 방어진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수량과 시기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가격과 수량에 있어 문제가 있기에 도입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진행되었다는 것은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안티드론 장비 구입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차례 결렬되었던 사우디와의 비호복합 장비 도입 논의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인데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국 방산이 높은 주가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티드론 기술까지도 K방산의 효자 품목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